네, 안녕하세요. 해상보험론 1주차 그 사전 제작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리엔테이션 때 했던 부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한 학기 동안 해상보험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 해상보험이 필요한 이유? 필요한 이유는 뭐 무역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죠. 무역 거래를 하기 때문에 필요로 하고, 이 무역 거래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상거래와 다르게 여러 가지 위험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험들이 필요로 합니다. 일단 무역 거래의 위험들은 여러분들이 상무론이나 계약론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많이 배우지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일단 신용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돈떼 위험, 뭐 그런 거죠. 수출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비상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당사자들은 거래를 잘 하려고 하는데, 뭐 전쟁이 발생한다든지, 우크라이나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뭐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중동 분쟁 같은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게 예멘의 그 후티 반군 있죠. 그 후티 반군이 이제 그 홍해를 지나다니는 선박들을 공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무역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위험도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돈을 보냈는데 제대로 된 물건이 오지 않거나, 받은 물건에 뭐 여러 가지 하자가 있거나, 뭐 이런 문제들도 당연히 무역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 변동, 한 리스크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도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송 도중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고, 뭐 이런 손해, 분실, 손상, 그렇게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이제 가장 문제인데,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공부하게 될 해상보험은 이러한 운송 도중에, 무역을 위한 국제 운송 도중에 발생되는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해상보험 제도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위험에 대해서 알았고, 위험에는 뭐 여러 종류도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게 단순한 그 위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위험해, 이게 아니라 확률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일어난다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문제인 거죠. 뭐 그런 거죠. 일어나는 사람한테는 확률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은 일어날 수도 있는 확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확률, 우리가 뭐 주사위 던지듯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뭐 당첨된 사람한테는, 문제가 생긴 사람한테는 100%인 거죠. 자기의 어떤 그런 문제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문제, 위험으로부터 그 위험을 매니지먼트 하기 위해서, 리스크를 트랜스퍼 하기 위해서 보험이 필요한데, 보험이 과연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위험이 미래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재해, 불행한 사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 어떤 구제 방법,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생겨난 것이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정의 내릴 수가 있어요. 일단 사회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사회 구성원들 중에 어떤 누군가에게, 모두에게 생기진 않아요. 그 특정한 누구에게 발생한 사고를 일종의 그 보험에 가입한 여러 다수의 사람들이 나눠서 부담을 시키는 그러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보험회사와 이 피보험자 사이에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서 맺어진 보험 계약에 의해서 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에게 이 어떤 그 손실에 대한 부분을 보전하는
그런 어떤 법적인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모든 자신들의 고객이 사고가 나는 건 아닙니다. 자신에게 가입하는 많은 그 피보험자들, 보험계약자들이 보험료를 낼 텐데 그 보험료를 일단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그 중에 누군가 하나가 사고 나면 그것을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구 한 사람이 독박 써야 되는 것을 보험이라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일종의 보면 엠빵하는 그런 느낌의 그런 어떤 해결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 보험이 그건 뒤에서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 보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무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기업 경영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제 불안의 어떤 가능성, 사고의 위험에 대한 뭐 두려움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 보험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로 보험을 정의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보험은 이것이 존재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 우연한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건이 반드시 일어날 확률이 무조건 일어나는 거, 내일 해가 뜬다 정도 수준의 그런 것들은 보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또 처음 시간에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마상 이런 거 보험 부보하는 거 아니라 했어요. 경제적 손실을 보험 부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인 손실, 경제적인 손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보험이다. 자, 그리고 보험은 뭐 한두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보험회사의 보험 고객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 어떤 사회적 제도예요. 사회적 제도에서 그 보험 상품을 여러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서 각축을 해서 일종의 작은 풀을 만들어 놓고 그 작은 풀에서 실제로 입은 손해가 있는 사람한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 경제 주체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이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적으로,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보험료를 각출을 하고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험료를 일종의 자본의 풀로서 활용을 한다는 거죠. 좀 쉽게 얘기해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보험 계약자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1이 있고 100이 있는데 여기 중간에 뭐가 있어요? 98명이 있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0 쭉 해가지고 100명까지. 제가 이거 네모칸을 100개 그리기가 힘들어서 1만 쓰고 100만 썼어요. 100명의 보험 가입자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 보험 가입자들이 45,000원씩 보험금을, 보험료를 다 냈어요. 그럼 얼마가 되죠? 450만원이에요. 450만원이 모였어요. 이게 일종의 자본풀인 거죠. 기금이 모여진 거죠. 근데 실제로 사고는 이 100명이 다 나는 거 아니에요. 뭐 2명만 날 수 있죠. 그러면 그 2명 난 사람한테 뭐 200만원씩 200만원씩 이렇게 손해를 보전시키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450만원 모였다가 400만원 지출이 나면 50만원이 남죠. 그 50만원은 보험자가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죠. 보험회사도 뭐 임대료도 내야 되고 직원 월급도 줘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운영되는 게 보험 시스템이라는 거죠. 제가 이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렸지만 우리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보험이 다 이런 방식입니다. 자동차 보험도 그렇고요, 생명보험도 그렇고요. 뭐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누리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누렸던 의료보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조금씩 각출한 돈을 바탕으로 기금이 형성이 되고 그 기금에서 실제로 이 보험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보험의 수혜를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 100명 중에 2명만 수혜를 보고 98명은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거죠. 아무 일 없이 지나가지만 45,000원을 부담을 했고 안전장치를 만들었고 내가 실제로 사고를 당하진 않았지만 내한테는 이러한 안전장치가 있다는 마음의 안식을 얻으면서 지나가는 거죠. 2명은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경제적 손실을 보험을 통해서 해결을 한 거고 그게 보험의 메커니즘이고 보험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자, 그러면 이 보험이 가지는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일단 위험을 여러 사람이 분담을 합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위험을 다수가 분담하는 거예요.
위험을 한 사람이 독박하는 게 아니라 나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확률의 문제죠. 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100명의 보험 가입자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중에 실제 사고는 2명밖에 안 납니다. 이게 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그 수리 계산, 보험 계리사나 이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수리 계산들을 되게 중요시하는 것 중에 문제가 뭐냐면 이게 확률의 문제가 이게 근사값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사고라고 칩시다. 자동차 사고에서 발생하는 사고 발생 빈도나 확률이 뭐 한 10% 된다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그 10%에 맞춰서 가요. 큰 폭의 변화 없이. 큰 폭의 변화가 발생하려면 뭔가 큰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요인이 뭐 코로나 팬데믹 같은 수준의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그 확률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주사위가 6면체죠. 보통의 6면 주사위를 할 때 당연히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주사위를 하나 던져서 1에서 6 중에 어떤 숫자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일 겁니다. 근데 주사위를 6번을 던져보면 그 숫자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10,000번을 던지면 그 숫자가 거의 6분의 1의 빈도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뭐 1개, 2개 케이스 갖고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누적된 케이스가 생겨나면 거기서 퍼센트지나 확률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게 이제 큰 숫자의 원칙이라는 뜻이에요. 주사위를 6번 던졌을 때는 그게 안 나타나지만 10,000번 정도 돌리면 나온다. 뭐 이런 뜻이고, 수지상등의 원칙. 제가 아까 보험회사가 뭐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보험료를 적게 받고 보험금을 많이 주면 보험회사 망하죠. 보험회사가 금융회사인데 일종의 금융업을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망하게 운영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보험료의 총액과 지급해야 되는 보험금, 그리고 뭐 급여라든지 뭐 임대료라든지 그런 경비들에 대해서 동일한 금액, 뭐 동일한 금액까지 해서는 보험회사가 진짜 땅 파서 장사하는 것이고, 뭐 주주이익의 실현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보험료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보험 상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득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뭐 보험에 여러 가지 기본 원리가 있고 하지만 이득 금지의 원칙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는 뭐 나머지 이제 위험 부담 원칙이든 수지 상등의 원칙도 중요한 보험의 원칙이지만, 이 여러분들이 이 해상 보험의 어떤 메커니즘, 이론 체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실손 보상, 이걸 이제 이득 공여 금지의 원칙, 이득 금지의 원칙, 실손 보상의 원칙, 실제 손해 보상의 원칙,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야기하는 바는 내용은 같아요. 이게 뭐냐? 실제 입은 손해, 실제 발생한 손해 딱 그만큼만 보험이 커버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경제적 어떤 뭐 가치가 100인데 이 100을 잃었어요. 그러면 보험은 100일 아니고 99 아니고 딱 100, 딱 100 해준다는 거죠. 그게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원칙이 있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가지고, 요새 100만 원보다 더 나가죠. 거의 요새 아이폰 신형 뭐 이런 거 거의 200만 원 돈 하죠. 그 20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현실을 반영을 해서, 자, 200만 원짜리 핸드폰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핸드폰에 대해서 폰 보험을 들어놨어요. 근데 그 휴대폰이 이제 완전히 망가지거나 하면 보험금을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200만 원짜리 핸드폰을 사서 그거를 망가질 때까지 잘 쓰는 게 좋겠어요? 망가뜨리는 게 좋겠어요? 망가뜨리면 400만 원 버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모럴 해저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보험 체계에서. 보험이 이 세상에 존재하려면 보험이 우리 모두의 위험 준비 기금이잖아.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험 사기를 치기 시작하면 사회의 시스템, 사회가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예,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200만 원짜리 핸드폰을 폰 보험을 들었으면 200만 원이 한도인 거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예, 모든 사회과학에는 예외는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예외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어떤 예외가 있냐면 그 CRF 같은 거 보험 들 때 거기에 인커텀스에서 공부할 때 뭐라 그래요? 110%로 들라 그러잖아. 예, CRF 가격의 110%로 들라 하죠. 그 10%는 뭐예요? 기대이익, 희망이익을 반영을 해서 보험 가액을 그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예, 그거는 익스큐즈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그렇게 익스큐즈를 해주는 거지. 뭐 보험, 뭐 예를 들어서 뭐 보험을 드는데 CRF 가격의 200%로 보험을 든다거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외는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이득금지의 원칙, 실손 보상의 원칙은 손해보험만 적용이 된다. 원칙적으로. 그럼 손해보험은 뭐가 손해보험이냐? 물건을 보험에 드는 거.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해상 보험 이런 것들이 손해보험입니다. 예, 그러면 생명보험에는 이득금지의 원칙, 실손 보상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자, 제가 아까 200만원짜리 폰을 400만원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를 생명보험에 적용을 하면, 내가 죽으면, 10억짜리 보험을 들었는데 30억을 받을 수 있다. 그래, 그럼 죽는 게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죽는 거 말고, 이렇게 일부러 다치는 거 있죠. 그 칼치기, 칼치기가 아니고 보험 사기단. 물론, 그런 사람들 있죠. 예, 아주, 악질의 범죄죠. 악질 범죄예요, 사실은. 이게 보험 사기라는 게 여러분들 생각해 봤을 때 그 사람 그 사기 쳐가지고 보험회사 상대로 사기 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해상보험 제 수업을 듣고 나면 보험 사기 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험회사를 상대로 사기 치는 게 아니라 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 친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고를 일부러 낸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그 사람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 모두의 안전장치로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정말 힘든 일이 발생한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 풀이에요. 기금 풀. 근데 그 사람이 실제로 안 좋은 일을 당하지도 않았는데 보험회사를 속여서 보험금을 가져간다? 그거는 보험회사만 등쳐먹는 게 아니라 그 보험을 가입한 모든 사람을 등쳐먹는 겁니다. 사회적 범죄예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그런 아주 나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명보험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어떤 생명이나 자신의 건강을 일부러 해치는 거는 인간의 본성상 그러지 않기 때문에 생명보험이나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또 아주 깊은 이론으로 들어가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 경제적 가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험은 경제적 가치를 보험에 부보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건의 가치는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물건이 얼마인지. 근데 사람의 생명, 사람의 어떤 건강, 이런 것들은 이게 경제적 가치를 계산하기가 되게 복잡해요. 물론, 보험회사마다 하는 방식은 있습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쉽지 않아요. 그걸 계산하는 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생명보험을 다루는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급부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이것도 비슷합니다. 수지상등의 원칙과 비슷한데, 위험을 부보받는 어떤 구성원들이 내는 돈과 보험금이 같아야 한다. 그런 원칙이 급부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이고, 자, 이런 보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용성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말 그대로 안전장치죠. 불안이 제거되죠. 그리고 만약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내가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전받을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재무적 안정성을 제고해 줍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 입장이 돼보면 여러 사람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서 큰 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사회적인 기금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운용 자금. 왜냐하면 보험회사들이
보험료를 받아서 그냥 들고만 있진 않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요즘같이 이자율이 그렇게 좋지 않은 시대에 뭔가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그렇게 모아놓은 돈을 좀 굴려야 되겠죠. 좀 수익을, 그러니까 펀딩을 할 필요가 있겠죠. 아니면 이제 부동산에다 투자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이든 부산이든 아니면 전 세계에 있는 대도시, 글로벌 도시에 가서 거기에 있는 도시의 가장 높은 빌딩, 가장 비싼 빌딩, 거의 대부분 금융권 회사, 특히 보험회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부산에도 뭐 교복 빌딩 어디 있어요? 부산에 교복 빌딩. 저기 서면하고 저기 점포 그쪽 사이에 있죠. 서면 가까이 있죠. 교복 빌딩. 그 삼성타워인가? 삼성타워 옆에 있잖아요. 그죠? 서울 광화문에 있죠. 교복 빌딩. 그리고 강남에 그 여러분들 서울 가본 사람들 알 건데 신논현역 제일 큰 빌딩 교보생명 빌딩. 그리고 그 강남 테헤란도 거기 가보면 삼성생명, 메리츠 뭐 이런 큰 대형 보험회사들의 사옥이나 건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교보생명이나 메리츠나 그 회사들이 그 빌딩을 통으로 다 쓰느냐? 아니에요. 실제로 들어가 보면 물론 교보생명이나 뭐 메리츠 하재나 이런 회사 보험회사들의 근무실 사무실도 있지만 다 세를 주고 있어요. 기업들의 어떤 사옥이나 오피스로 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부동산 투자를 해서 부동산 임대를 받아서 그 기금풀을 늘리는 거야. 그러면 그 보험회사의 주주들의 이익도 실현되고 경비도 떨고 그리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혹여나 자기들의 고객들이 사고가 많이 났을 때 보험료 지급하는 데도 쓸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보험회사는 사고가 안 나면 안 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손실 방지나 손해 방지와 관련 역할들이나 노력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민영보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사회보장 안전장치로서 많이 쓰여요. 우리가 보통 이제 직장에 취업을 했다 할 때 쓰는 간용적 표현으로 4대 보험 얘기를 합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산업재해, 그리고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이거를 내가 낸다. 뭐 내가 내거나 나를 고용한 기업이 반틈 부담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안전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안전장치로서 보험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보험에 가입된 것 자체가 일단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에 신용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보험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단 보험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상 경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요. 수수료나 뭐 이런 경비들이 많이 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험 사기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도덕적 해이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역선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사고가 안 나는 보험금을 많이 받아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보험을 많이 이제 들면 좋겠는데 안 그렇죠. 많이 아플 것 같은 사람이 보험이 들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역선택의 문제로서 존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보험에 비슷한 제도, 이제 저축이 있고, 저축은 뭐 앞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고, 공제가 있어요. 공제. 이게 일종의 자본의 자금 풀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게 개모임 같은 거지,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사회 안전장치, 개모임도 사실 생각해 보면 보험 아니에요? 이렇게 돈을 이렇게 1011번 모아가지고 뭐 경조사 있으면 이렇게 모아주고 해주고 어른들 많이 하는 개모임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 보험과 유사한 제도가 있겠다 보고. 자, 그리고 보험의 개요를 얘기하면서 오늘 수업을 안 그래도 오리엔테이션에
오리엔테이션을 40분 했다고 엄청난 개인적인 그 비난을 퍼부었는데, 비난을 들었는데, 첫 주 지금 녹화 강의도 거의 30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뭐 요거 하나만 더 설명하고, 어차피 이거 이제 보험의 주요 당사자들은 좀 설명할 게 많으니까 요 슬라이드까지 설명을 하면, 보험하고 유사하다는 개념으로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도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예요? 둘 다 확률의 문제예요. 확률의 문제예요. 근데 보험은 뭐예요? 사고가 발생하는 게 좀 드문 일이죠. 대다수는 사고가 발생 안 해요. 아까 제가 기금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할 때도 100명 중에 2명 정도 사고 난다. 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사고율이 한 10% 된다. 10% 정도 사고율이, 실제 사고율이 보험 상품의 사고 발생률이 한 10% 되면 그 보험에서 문 닫아야 돼요. 사실 그래요. 그 사고 발생 빈도가 낮습니다. 자, 도박도 확률의 문제고, 도박은 뭐가 확률이 낮아요? 갬블을 한 사람이 돈을 따갈 확률이 낮죠. 카지노가 돈을 벌죠. 하우스가 돈을 벌는 구조죠. 그죠? 이 두 개가 확률의 어떤 미래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확률의 원리, 뭐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도박과 보험은 일단 리스크를 매니지 못하는 거예요. 순수 위험을 가는 거예요. 도박은 투기 위험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죠. 내가 돈을 지금보다 더 벌려고 하는 거죠. 그 투기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거고, 보험은 뭐예요? 돈을 크게 벌려고 하는 게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경제적 활동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손실이 발생해서 이 경제적 가치를 손실하는 것, 잃어버리는 것, 데미지를 입는 것, 이건 일이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막고자, 이거를 매니지먼트 하고자, 이거를 타인에게 이전시키고자 하는 게 보험이죠. 큰 돈을, 뭐 예를 들어서 일확천금을, 뭐 나는 인생은 한방, 이게 아니잖아요, 보험은. 도박은 근데 그렇죠. 그래서 도박은 이게 쉽게 말하면 그리고 도박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돈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사람들은 도박에서 진 사람들, 도박의 패자들은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도박을 한 도박 업체라든지 카지노가 보전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보험은 이게 사회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사람한테 보험회사가 그 사람이 잃어버린 손실에 대해서 보전을 해줘. 그러니까 사고 발생 이전으로 그 사람의 경제적 가치, 재무 상태를 되돌려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필요한 거고, 사회적 안전장치이고,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거예요. 하지만 도박은 사회를 좀먹고 가정을 좀먹죠. 이게 두 개 다 일종의 확률 싸움이지만, 확률의 이야기고 확률의 원리가 적용이 되지만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면 약간 사행성으로, 도박성으로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경우에 그것을 보험에 들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보험은 그런 거를 보호해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보험의 어떤 개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나머지 이제 보험의 주요 당사자들부터는 우리 다음 주 오프라인 수업에서 만나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